자, 이번에 지금 선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수업을 좀 할 예정인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읽어야 될 책은 지금 국가라고 하는 책인데, 국가라고 하는 이제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에우티데모스하고 이제 정치가라고 하는 책을 조금 간단하게 다루고서 왜 국가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에우티데모스는 이제 뭐 지난 동영상 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피스트들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소피스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들을 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법들이 이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물음과 답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국가편에서 이제 다뤄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행복하려면, 잘 살려면 그러니까 많은 좋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건강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많음들 중에 뭔가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더 좋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회 비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좀 노력을 하면 금방 따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에 노력이 들어가야만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한 번 노력해서 얻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더 많은 좋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가장 큰 좋음, 이게 이제 최고 좋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최고 좋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최고 좋음이 가장 낮은 좋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좋을까? 뭐 건강보다는 지혜가, 뭐 가족보다는 뭐 국가가, 또 뭐 건강보다는 용기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어떤 최고의 좋음이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지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제 지혜나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나한테 밥이 오느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 것과 내가 이제 뭔가 지혜를 갖는 것, 지식을 갖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고, 이 최고의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최고의 좋음이 가장 낮은 단계의 좋음, 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행복하려면 우리들은 다양한 좋음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좋음들을 갖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왜냐하면 이제 이런 때에는 이제 이런 좋음이, 또 저런 때에는 이제 저런 좋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가문이나 권력과 영예, 절제 있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또 용기 있게 사는 것, 또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뭐 다양한 형태의 좋음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에우티데모스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던지고 있는 물음은, 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거, 그다음에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탐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왜 하는가? 인간은 이제 그 돼지처럼 그냥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거 가지고는 100% 만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배가 고프면 피자를 먹을 때 한 조각, 뭐 한 판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막 10판, 20판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평생 피자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책일 수도 있고 뭐 여행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어느 순간에는 막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싶어하고 못 가지면 뭐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지만 일단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내가 정말 추구할 만한 목숨을 걸고 추구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뭔가 이제 평생 또는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있죠. 그게 이제 최고 조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조음들이 이 최고 조음과 연관돼서 이제 서열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열화 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에우티데모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우티데모스는 이제 우리가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조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조음들 중에 어떤 게 첫 번째, 어떤 게 두 번째, 어떤 게 세 번째가 오는지 그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음의 서열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조음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급한 조음 또는 이제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조음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행을 갈까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중간고사라든지 아니면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할까라고 이제 그런 어떤 선택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냥 지금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지금 나가서 술 마시고 막 노는 것보다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음들은 항상 이런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그런 서열이 있는 거죠. 뭐 이제 담배를 피는 거고 담배를 피지 않는 거. 이제 아까도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는 것도 좋은데 뭐 그렇게 담배를 피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거, 건강하게 사는 게 이제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하기 위해서 조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조음들은 반드시 이런 형태의 이제 서열화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상 어떤 베터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소크라테스는 이제 던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조음들이 굉장히 상이한 조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이한 조음들을 조합시키고 또는 이제 조화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조음들을 조화시키고 또는 조합시키는 그런 또한 지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제 조음 아까도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위의 조음, 상위의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위의 조음을 논리적으로 함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위의 조음도 조금씩 갖고 또는 이제 하위의 조음도 조금씩 갖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조음들의 조화 또는 이제 조음들의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게 굉장히 전문가가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만물 박사처럼 이것도 좀 하고 좀 저것도 좀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잘하고 사교심도 굉장히 많고 자 이런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행복한 거죠. 뭔가 이제 그냥 그 어느 한 분야에만 딱 함몰돼 가지고 막 피아노를 친다면 피아노만 치거나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고 피아노만 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건 전혀 못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두루두루 조금씩이라도 좀 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그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 이제 이 첫 번째 계층들을 통해서 조음의 서열화가 생길 때 우리는 상위의 조음들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종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들. 자, 특별히 이제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카르마 종교들. 자, 이 세상은 굉장히 더덥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상은 따로 존재한다.
뭐 그게 이제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열반이라든지 자 이런 어떤 상위의 조음들을 생각하면 자 나머지를 다 포기해 버리죠. 가족도 포기하고 뭐 좋은 곳에 가서 그 여행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항상 뭐 이제 교회에만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선을 하거나 뭐 가부좌 틀고 막 이런 마음 공부만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 너무 이 고상한 조음들을 위해서 과연 이제 가족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막 맛있는 것들 먹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다 포기할 정도로 좋은 것인지 자 우리가 이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조음의 서열화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또 조음의 서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상위의 조음에만 굉장히 고상한 조음에만 이제 관심을 갖고 나머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서양 고대 철학을 배우는 이제 이유 중에 이제 플라톤 또는 플라톤주의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서양 고대 철학에 대한 오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고상한 것도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조음들도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음들을 조화시키거나 조합시키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데 자, 이제 이거를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비빔밥을 비빌 것인가? 뭘 중심으로 해서 비빔밥을 비빌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고추장을 더 많이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자체를 더 많이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색을 좀 이쁘게 내기 위해서 비빔밥을 할 것인지. 자, 어떤 것들을 조합시키거나 조화시키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나 무언가 법칙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다시 조음들의 조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어떤 상위의 조음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준점이나 주축으로서 어떤 상위의 조음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건축학적인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축학적인 구조다. 자, 기본적으로 높이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추구를 해야 되고 동시에 또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음에 대한 그 최고의 계층화 또는 이제 어떤 서열과 관련된 지식과 또 조음들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여러 개 굉장히 짜잘한 그런 그 조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짜 맞추어서 하나의 거대한 집 또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이제 에우티데모스와 정치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도덕적 권고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도덕적 권고로서 두 가지가 제시됐죠. 하나는 자 상위의 조음, 그 조음들에는 여러 가지 그 계층들, 계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급들 중에서 더 높이 있는 거, 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그 투자 대비 효과가 더 많이 나오는 거, 가성비가 높은 그런 것들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조음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권고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에서 자 이게 이제 이걸 조금만 고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르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아르케 이야기가 바로 그 행복의 문제에 있어서도 무엇 중심으로 조음들의 조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 조음들 중에 뭐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바닥이고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그럼 이제 그 근본적인 아르케가 뭐냐? 근본적인 아르케를 이제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자, 이제 왜냐하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음들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어떤 조음들을 다양하게 빚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나 장치로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원리, 보편적 원리. 자, 이게 이제 지식, 정치적인 지식 또는 이제 정치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4월 15일도 선거가 있는데, 뭐 선거 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뭐 99.9%한 사람을 지지하거나 한 당을 지지하지 않죠. 항상 보면 뭐 한 20% 또는 30% 정도, 그러니까 제1 여당이 한 30% 정도, 그다음에 제2 그 야당 제2 당이 한 20% 정도. 그래서 뭐 한 50% 정도 이렇게 막 그 뭐 이게 뭐 자기는 좌파다 또는 우파다 이렇게 표시하지만 나머지 50%는 또 약간 중립적이에요. 내가 무슨 당을 지지할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당을 내가 지지할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선과 악으로 가면 안 되고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공리주의처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가도록, 너하고 나하고 지금 다르지만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게 훨씬 더 좋고, 또 이걸 하다 보면 너한테도 좋은 게 가고 나한테도 좋은 게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협력해 보자. 자, 이런 방식의 사유 또는 이런 방식의 이제 활동이 바로 이제 정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조음들이 있는데 그 조음들 중에 무엇을 앞장 세워서 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조음들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골고루 갈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정치 또는 정치가 또는 이제 정치적인 지식 또는 정치 철학에서 하는 이제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그 유명한 정치가들 보면 대부분 다 타협의 정치예요. 그냥 뭐 선전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막 굉장히 그 뭐 적폐라든지 악으로 규정해서 몰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뭐 대표적인 뭐 히틀러라든지 뭐그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폐고 악이고 그래서 다 죽여야 되고, 그래서 유태인이라든지 뭐 공산주의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좀 그 쓸모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그림처럼 이제 페리클레스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자, 위대한 지도자들 보면, 위대한 정치가들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죠.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조음들을 잘 비빔밥처럼 엮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잘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행복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불행해져 있어요. 자, 이제 98년도, 97년도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IMF가 와가지고 너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냥 파산 당하고 뭐 해고 당하고, 내가 뭔 잘못했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우리 속해 있는 민족, 이 정치적인 틀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풀려면 철학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가지 조음들을 서로 얽어낼 수 있는 어떤 원리나 기본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아르케라고 얘기했죠. 이런 어떤 원리나 원칙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문 고전 읽기에서 좀 그 공부를 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던지고 있죠.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변론에서는 자기가 평생 70평생 자기는 항상 이런 어떤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서 자기가 철학의 의무 또는 이제 그 철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철학하는 게 뭐냐?
뭐 이제 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거. 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진화론은 맞지가 않아요. 물론 과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긴 하지만 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는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이런 어떤 윤회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건 이제 그 이오니아 지방에 있었던 어떤 신비주의 이런 영향이 소크라테스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미토스적인 사고, 미토스적인 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반과학적 이제 비과학적 사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1차원적인 어떤 사유 이제 현상학적 생활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은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영혼은 자,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 우리가 살던 천상의 세계 보통 예지계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 지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이제 예지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예지계 반대가 이제 현상계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이제 현상계 또는 물리적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 살던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신과 합일된 상태에 있는데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선가 우리가 이제 이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죠. 지상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혼이 이제 더럽혀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막 뒹굴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맑게 하는 맑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그 천상으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천상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내려오면서 레테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 레테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틱스 강하고 레테강 두 개의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물을 마시게 되죠. 이 레테강에 물을 마시게 되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지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 다시 천상의 세계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레테강을 건너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워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훌륭해지고 또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서 이제 처음 단계로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에우티데모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던지고 있는 이제 조음의 조화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에우티데모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 조음의 조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지 한 9가지 그 논증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에우티데모스 2782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이제 원하죠. 자, 인간이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산다, 행복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에우젠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었는데, 자, 에우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에우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배부른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거. 만족을 누리는 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에우젠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냥 뭐 돼지처럼 많이 먹고 그냥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까도 이제 그 피자 얘기했었는데 배고플 때 피자를 먹으면 첫 판 또는 이제 첫 부분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판, 두 번째 조각으로 가면 그 감도가 떨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 2억 정도 넘어가게 되면 1억 5천이나 2억 정도 넘어가면 여러분이 2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한계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2억 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정말 많이 먹었던 사람들, 정말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몇 시간 뒤에 또는 며칠 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 또 다른 물음을 묻고 있어요. 이미 행복한데 왜 행복하다라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죠.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좋음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물질적 재산이라든지 좋은 출생, 뭐 권력, 명예, 절제. 책에서 이제 이렇게 클레니에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제 행복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행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운이 없어요. 자, 로또 당첨이 됐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는데 내가 뭐 암에 걸렸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온다라면,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어떤 그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행운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즐길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 가고 싶어 할 텐데, 자, 대기업 가면 연봉 4천, 5천 받는데 여러분 놀 시간이 없어, 놀 시간이. 삼성이나 LG가 여러분들 4천, 5천 주면서 여러분들 정말 잘 놀라고, 자, 그런 시간을 풍부하게 제공하지 않아요. 자, 4천을 주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 진액을 다 뽑아 먹어요. 자,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건강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운이 없다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제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력과 노력으로 여러분들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뭐 어느 분야에서든지 여러분들 뭐 정말 게을러 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뭐 대학에 입학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취업한다든지 이럴 때 정말 피 터지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그거는 인간이 이제 그 실력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잘 모를 텐데 조금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삶들이 쉽게 이어지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99.9%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안 배경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이라든지 이거 그냥 뭐 또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거나 힘든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제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리 잘 아시죠? 살리에리도 굉장히 그때 당시 뭐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밑으로 이제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자, 근데 이제 천재 모차르트 4살짜리가 나타나니까 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태어난 거지. 모차르트가 없을 때 태어났으면 뭐 역사에 남았을 만한 그런 작곡가인데 자기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게, 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할 때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행운을 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운이 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왜냐하면 이 행운을 잘 받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 뭐 글 쓰는 사람, 항해술 하는 사람, 뭐 장구이나 의술 이런 어떤 기술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실력, 자, 이거에다가 조금 더 운이 따라주는 이런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뭐 장군도 되고 의사도 되고 이제 이런데 다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은 있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운까지 좋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약간의 실력도 있고 약간의 운도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더 이제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지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 때 더 운 좋게 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혜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운 좋게 만든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혜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과 같이 가고 있는 어떤 운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왜 이게 행운인가? 이 행운이 가져다 주는 결과물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로움. 자, 우리가 행운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뭐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자,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행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 이제 또 오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항상 이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지식이나 실력을 연마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능력들, 이제 이런 능력들이 이런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그 이익만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로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지혜라든지 행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것들이 남에게 해가 되는 경우, 나에게는 이익인데 남에게는 해가 되는 경우, 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하는 문제죠.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앞에 처음에 던질 때도 자, 행복은 나의 행복이었죠. 나의 행복인데 결론 부분에 가서는 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행복 또는 국가 전체의 행복이 필요해요. 자, 이거는 나의 이익을 내가 추구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려면 단순하게 그냥 오펠론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익만 가지고는, 나의 이익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모순인가를 던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운이 따라줘야 되고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는 뭔가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또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뒤에 가서 국가에서는 정의다, 디카이오시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 문제를 끄집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발점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 이걸 어떻게 내가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운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 옳음, 또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과 이제 얽혀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들 사이에 관계를 조정해야 될지, 자,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로움이 올바르게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올바르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로움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행운도 따르고 우리에게 이로움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생기는 나만 잘 살고 남은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짓밟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로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로움과 올바름 굉장히 이제 두 개가 서로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자, 모순적인 개념인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행복과 관련해서 이 이로움, 유익이라고 하는 문제와 올바름,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둘 다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소크라테스는 뭐 올바름만 추구한다 또는 이제 이로움만 추구한다 이렇게 한 편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로움도 추구해야 되고 정의도 추구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느 접점에서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소크라테스는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뭐 한 3-40분 정도 에우티데모스에서 이제 처음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바람인데 이런 이제 바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는 거 또 지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행운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행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이로움이라고 하는 게 자, 올바르게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의로운 문제, 정의 문제, 자, 이것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로움과 무관한 올바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 그건 올바름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올바름이 아니에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올바름은 올바르면서 동시에 나한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그 현대적인 관념과는 조금 다른 거죠. 자, 올바르면서도 나한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올바름과 이익이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리주의면서도 그 공리주의 내에 정의라고 하는 관념,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익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 올바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올바름만 추구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올바름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상위의 좋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해 버리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들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는데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올바른 형태의 행복이 아니에요. 좋은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로움이 전혀 생기지 않으니까. 자, 이런 어떤 그 두 가지 어떤 긴장 관계, 두 가지 요소들의 어떤 긴장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에우티데모스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논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9단계까지 있는데 이 그 5단계까지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어가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